네, 주민도 되면 새로운 코너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라기보다는 하여간 이게 런치가 하게 됐습니다. 월간 전진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유 박수. 짧게라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황원이고요. 네, 차승현입니다. 그리고 월간 전진이 전진기 위원장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이고요. 전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이제 진보당은 서대문구 위원회가 갑을로 나눠진 건 아니죠? 네, 서대문 갑과 을 다 통합해서 제가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서대문 위원장이면서 그리고 서대문 민생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고 진보당 가계부채 서대문 119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동위원장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단독 위원장입니다. 원래 단독 위원장이고 그리고 공동위원장 자체에 대한 직위는 그 상임위원장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제가 상임위원장이고 그리고 공동위원장도 갑을 같은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동위원장 없이 네. 혼자 네. 단독위원장? 네. 그렇군요. 자, 월간 전진을 하게 됐는데 좀 기분이 어떠신지? 훅 들어와?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네.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서대문 라디오가 최근에 서대문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파헤쳐 주시고 실제로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나 관점도 주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진보당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뭔가 인정받은 기분이고 네. 역할을 더 잘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이사구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서우성원, 네. 그다음에 이경선 위원장. 이경선 위원장, 그다음에 전진 위원장. 그렇죠. 현재 이렇게 4명이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우리의 궁금한 거예요. 누구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 아직까지는 개혁신당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거의 2명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개혁신당에 약간 좀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느낌적으로 이 유튜브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친화적인. 예,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약간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콕 집어서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지금까지 내가 볼 때 느낌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우리 동네 소식이라서 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느낌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걸렸을 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은 것 같다. 약간 그래서 어쨌든 진보당 이름 걸렸을 때 얼마큼 조회수 나올지도. 긴장이 되네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진보당은 서대문에서 유일하게 진보 정치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여기서 부채 상담, 주민들의 어떤 민생 상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일하게 이런 표현 쓰다가 또 지금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는 조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우리가 언제 방송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처음 나오고 선거 때 그죠? 네. 예비 후보 그때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몇 개월 만인가요? 거의 한 8개월, 9개월? 6개월? 선거가 총선이 4월이었으니까 3월, 2월 이때 모셨을 때니까 우리가 한 8개월? 좀 된 1년 것 만인 같은데.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이었나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훅훅 돌아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뭘 하면서 좀 몇 가지만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은 여기 얼마 전에 주민대회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여기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총선 이후에 5회 서대문 주민대회 준비하면서 거의 몇 개월을 주민들 만남하는 과정으로 지냈었고요. 이번 주민대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주민 요구, 그리고 구청에 대한 주민 요구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한 7,800명 정도가 투표해서 요구안을 결정하는 대회를 했었고, 이번에 가장 많이 나왔던 요구가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는 1위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더 이상 거부권 그만해라. 이게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내신 요구안이었고 투표였고, 2등이 나왔던 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월급을 깎아라. 또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 뵀을 때는 되게
비슷한 형태로 전 느껴지긴 했거든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너무 화가 난다. 윤석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최종 투표 결과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압도적 1위로 윤석열, 김건희 특검 해라 이게 1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대회에서는 정부 요구안이 정리됐고 구청 요구안에서는 1위가 친일 뉴라이트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퇴출하라 이 요구가 1위가 나왔고 2위가 달빛 어린이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는 지금 아이들 소아과 야간 진료하는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마포구에는 있는데 네네네. 근데 지금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요구가 되게 현장에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주민들께서 지금 아이들 소아과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시는 거는 친일 뉴라이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퇴출하라 이 요구였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구를 지금 실현하기 위한 주민 요구안 실현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서대문 주민대회를 가재울 어린이공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난가자 일동에 있는. 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약간 희한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방송도 했었죠, 그건. 네, 그 뭔가 꼭 방송했었죠. 그래서 열리지도 않은 주민대, 거지도 않은 주민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민원을 넣어서 누군가가 냈다고 하고 네. 그거를 근거로 혹은 이유로 행사를 하지 마라. 구청에서. 네, 구청에서 했는데 약간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약간 우리 행정이 뭔가 조금 되게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어쨌든 그 불허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용 신청을 저희가 넣은 거고 맨 처음에는 서대문구청에서 이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신청을 받아준 거였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행사 준비를 주민들이랑 쭉 진행하고 있었고 행사 준비를 같이 한 주민들만 한 3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부스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이렇게 같이 준비했던 주민이 300명이 넘는데 이거를 단 몇 건의 민원으로 갑자기 이틀 전에 하지 말아라. 단 몇 불허를 건인지 낸 거고.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할 바는 아니나 그게 설령 몇백 건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판단을 구청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아니, 그러니까 몇백 건이 될 수도 없고. 그게 작동할 수 있는 이게 주민대회가 지금 몇 회째죠? 5회째입니다. 네, 5회째 지금 주민대회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 난가자 일동 가재울 어린이공원에서 주민대회를 한 거는 지금 처음. 그렇죠. 더구나 지금 남북가자동에서 처음인 거잖아요. 네네. 이건 주로 독립문 이런 데서 했었죠. 네. 독립공원 이런 데서. 구청 네. 앞에서 진행. 구청 앞에서. 그러거나 정말 장소가 없어가지고 네. 다른 구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해봐야지 이게 그렇지. 어떻다 저떻다 평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용도 모르고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한다고 판단해갖고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비슷하게 축제도 있었어요. 동축제도. 축제도 자주 하죠. 거기서.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주민대 뒤엔가 네. 한 주, 2주 전 후엔가 축제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음에 대한 문제라면 그분은 그치. 축제에 대해서 똑같이 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의도로 했다면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반대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약간 좀 표적을 해가지고 뭐 불허를 하기 위한 근거로 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실 석연치 않은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엔간하면 이런 거 그냥 해주세요 좀 진짜 아니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공무원들은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 얘기할 수는 있지.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이제 그 요청이 있으니 주의를 좀 해달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약간 협조 상황인 거잖아 서로요. 서로 좀 맞습니다. 협조해달라. 좀 서로 그리고 좀 이렇게, 공무원도 이제 어. 자기의 이제 면피상 그러니까 우리도 말은 했다. 어만하게 끝나기 위한 뭐 이런 약간 그 윤활유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불허. 근데 이게 지금 푸른 도시가에서 허가를 해주고 푸른 도시가에서 제재가 들어온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백 건 이게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 신청을 불허했을 때 그때 마침 과장이랑 팀장이 다 해외 연수를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용 신청은 과장이랑 팀장이 내준 거거든요. 근데 주무관이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 신청 불허를 결정한 거고 주무관이 단독으로. 네, 그래서 단독으로 했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장이랑 팀장도 없는데. 팀장이
승인한 사항인데 그럼 이들은 어디가 있냐? 그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밑선이 개입해서 사실은 과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그쵸. 국장이 했겠죠. 네,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윗선의 개입으로 이게 갑자기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최소 과장 거를 깔려면 국장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국장보다 더 윗선에서 했겠죠. 네, 그래서 그 그래요. 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선에서 했다는 네. 것보다 저는 이제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구의회에서 들여다봐야 될 문제다. 그죠.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행사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내용이 정치적이든 혹은 다른 뭐 색깔을 갖고 있든 간에 아니 소위 말해서 신천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하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제기 한다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렇지. 그러나 이게 아닌 이상은 지금 이걸 어떤 걸로 제재할 거냐. 그런 의미에서 전 소위 말해서 구의회에서 그 민원이 정확히 어떻게 들어오 경로가 됐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누구냐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실제가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이 실제가 있었어도 사실은 구청이 뭔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를 민원이 있다고 불허를 해야 되나 이게 맞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하는 행사마다 다 민원 넣으면은 그러니까 안 구현을 할 안 할 거예요? 건가? 네. 진짜. 카퍼레이드 반대한다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뭔가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또 요거와 좀 쭉 연결이 되는 그거 속에서 또 요즘에 또 이렇게 약간 이건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노점상 분들이 이렇게 장사하실 때 이렇게 이게 보통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점용을 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제 이분들을 뭐 고만 이제 뭐 하고 할 때 이제 붙이는 게 개고장이라고 하는 거를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요즘에 1년에 진보당하고는 계속 뭐 사이가 안 좋아 계속 뭔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그 의견으로 같이 구청장님이나 현재 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가고 싶은 네. 의지를 갖고 있는 것 뿐인데 네네. 지금 모든 것들이 계속 가로막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주민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저희는 제출했었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그대로 그 장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가재울 어린이공원에서 그대로 행사를 진행했고 그 옆에 당시에- 뭐 보도에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행사에서 했군요. 원래 애초에 계획한 대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날 그 행사를 막기 위해서 그 담당과 공무원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같이 나오셔서 원래는 철거를 좀 하시려고도 하는 송도시가가 원래 인원이 30명 안 될 것 같은데 기간직 공무원분들까지 아, 나오셔서 그래서 그러면 30명 그렇게 훨씬 넘죠. 네,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 있어 굉장히 긴장감이 사실 있었는데 근데 그때 주민들께서 부스를 열고 뭐 프리마켓을 진행하시고 그게 주민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결국에는 그 행사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서 그때 서대문 갑을의 국회의원들도 오셔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행사였다 감사하다 주민 뜻을 받고 잘 정치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그 구 담당 까랑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100% 사실은 승소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이 안정적으로 원만한 네, 대신 행사를 내 기분 나빴지만은 이거만 한 번만 다음부터는 봐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아, 같이 아. 서로 구도를 함께 협의해서 정리를 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구의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포럼도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체적인 민원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아니, 실체적인 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짚어주셔야 될 게 실체적인 민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걸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민원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 했잖아요. 민원 있으면 구청 행사 안 할 거냐고. 안 할 거예요? 다 할 거잖아요. 근데 왜 일부 행사에 있어서만 민원이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약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조금 부의회 행정사무관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의원들이 조금 지적해줄 필요가 근데 있죠. 너무 자의적인 판단들을 많이 해요. 자기가 법원이 아니잖아. 이제 누구 현수막은 떼고 누구 그러니까. 현수막은 안 떼고 그러니까. 다산콜에 넣어도 뗀다고 보통은 다 떼고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수능 현수막은 안 떼주고 현수막 얘기 안 한다고. 진짜 씨.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진보당이 올해만 하더라도 구청이랑 현수막 때문에 법원 소송까지 가는 일이 한 건은 있었고 행정소송은 이겼죠, 심지어. 네, 그거는요. 저희가 그래서 결국 네. 승소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그 가재울 어린이 공원에서 5회 주민대회 자체에 대한 장소 문제 때문에 또 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 현수막 얘기를 또 이렇게 했으니까는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정의당은 현수막 관련해서 행정소송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진보당. 진보당 정의당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진보당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까지도 다 구청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소송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지적은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데 대비해서 변호사비나 이게 소송비를 예산을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를 소송으로 끌고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 분들의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의 신념이라는데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능하고 좀 이런 이제 분들을 우리가 뭐 구청이나 혹은 의회나 보내야 한다는 뭐 귀결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돈 아까워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누가 봐도 법적으로 약간 법적 상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 서울시 조례는 분명히 잘못된 조례구나. 반헌법적인, 유연적인. 나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판사가 판결문 다 썼죠 이렇게 네. 반헌법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다 알았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집행을 해놓고 해서 그거를 행정성과에 쭉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 게 과연 정당과에 대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지적을 해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즘에 현수막 관련해서는 뭐 계속 또 고발 당할 것 같아, 고소 고발 또. 예. 아, 네네.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사건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구의회에서 지금 업무 보고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 한은영 이사장이 진보당 내가 고소합니다, 법적 조치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진보당이라고 정확하게 당을 쓰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이라고는 안 하고 현수막을 단 사람들, 단 곳에다가 이렇게 법적 조치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그 이번에 정례 진행될 때 제가 그 서대문 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친일 뉴라이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퇴출해야 한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구청장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게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 조사를 제의한 거 관련된 거죠? 네네. 그 내용. 그래서 그때 정례 직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바로 앞에 한은현 이사장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뉴라이트 가입하신 것이 이렇게 버젓이 언론에 있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하면 언론에 왜 중지 요청은 안 하셨냐, 그리고 실제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냐, 아니시냐, 이걸 질의했어요. 본인한테 직접. 네. 그때 저한테 얘기하신 거는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고발할 거다라고 저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왜 나를 고발하냐, 지금 당신을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뉴라이트라고 지금 뉴라이트 가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중재 신청은 안 하시냐, 그러니까. 그럼 한겨레를 고발하셔야 되는 거냐, 그렇지. 천박한 노동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를 계속 이야기했던 과정이 있었고. 근데 거기서 네. 얘기 안 하고 그냥 일단 진보당만 고소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업무 보고에서 그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법적 조치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해서는 지금 되게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뉴라이트가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되게 여러 번 변명을 하셨잖아요. 근거를 여러 가지를 대더라고요. 네, 뭐 친구가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이름을 올려줬을 근데 뿐이다. 이게 약간 에스컬레이트가 되면서 뭔가 되게 희한해. 처음에는 절대로 아니다, 뭐도 모르는데 혹시나 그런데 이름이 올라갔다면은 그냥 내 이름을 누군가가 도용했을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명박 때의 그 케이블 방송 업계가 통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 케이블 방송 그 회사에서 본부장인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름만 빌렸다라고 보기에는 맞습니다. 애매한 정황이 있는데 뭐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가 뉴라이트가 이명박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자기도 이름을 올려서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해보자고 하는 이런 거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뭐 친일 뉴라이트가 본인은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넣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표현은 하진 않아요. 그냥 아니다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 아니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아니, 스스로 본인은 출세주의자고 개의주의자고 그렇기 위해서 나는 진짜 소위 말해서 먹고 살라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가. 그런 공색한 별명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기사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그 뉴라이트 방통센터 네. 참여했을 때 이게 1차 명단이 아니라 2차 명단인가 거기에 자기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고 기사에 아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에 무더기로 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언론사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나와 본인의 있는 이력까지 상황이고요. 있고 기사 네. 제목에도 본인의 이름이 박혀서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방송 그 이때 이제 창조과학부가 거기 이제 장관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장관 보좌관을 몇 명을 뽑았는데 그 장관 보좌관 한 명이 한은영 이사장이었는데 그 한은영 이사장이 무슨 이력을 가진 한은영이라는 사람이 장관 보좌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그 제목하고 같이 애트리 이렇게 연구위원인가 뭐 이런 네. 그 직책으로. 근데 네. 이 애트리 연구위원인가 이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찾아갖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릴리즈 자체도 이제 약간 그 기사에서 이제 보도자 릴리즈도 그렇게 했을 거고 그 기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 적었을 텐데 그거까지 다 부정을 하면서 나는 뭐 잘 모르. 그러니까, 앞에 거를 인정하더라도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한 그러니까 장관 보좌관이 했었던 장관 보좌관을 할 때도 뉴라이트 여기 이 방송센터 여기 그 위원으로 했었던 한은영이 장관 보좌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온 거마저도 지금 부정을 하려면 너무 많은 오래된 기간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한꺼번에 한 큐에 그냥 부정하고 계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은영 이사장은 뉴라이트 방통센터 자체에 대해서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정권의 모든 대선 캠프에 다 주력으로 참여하셔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관련해 사실 언론 보도가 되게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방통센터에 참여하고 뉴라이트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그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이력이 분명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게 사다리가 됐겠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그 생각나 이제 뉴라이트 방통센터는 이명박 때예요. 이명박 정부 때고 그 장관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 때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꽤 길어요. 기간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자기를 뉴라이트라고 계속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그게 뭐 그 당시 시대의 대세가 그랬으니까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뉴라이트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우리끼리 알고 있으면 뭐하냐 설명을. 아니,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그 시대에 그게 대세니까 출세해보려고 아니 그렇게 말을 하시던가. 그래서 자신의 뭐 출세를 위해서 이름을 올린다라고 하는 영역이 이게 그냥 한번 뉴라이트 단체에 가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는데 자기가 이름 올리고 실제로는 그 천박한 운동 인식으로 사실 노동공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람이 그 철학이고 세계관이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다 뭐 이런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근데 법적 조치를 하신다라고 했으니 실제로는 그런 법적 조치의 대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럼 또 저희는 또 이렇게 소송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이건 이제 누가 입증해야 되는 당혹스럽습니다. 문제인지 저는 이제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본인은 이 그 언론 기사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되는 그치.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그 기사의 근거에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까지 뜨면은 법원에서는 제가 봤었던 판결의 대부분 이 정도 우리 뭐 대충 알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 해서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공익적이고 뭐뭐하고 믿을 법하다 사실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잖아요. 위법성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그분은 뭘 주장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렇지, 이걸 또 사실적시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치. 그분은 이건 사실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래 여기 진보당은 이제 여기를 보고 했으니까 이건 또 이제 허위 이게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분은 이제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냥 아니다. 했을지 몰라도 그건 도용당한 거다. 근데 그거를 도용당했는지 아닌지 우리 입장에 이렇게 이쪽 반대편에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 뭐고 어쨌든 뉴라이트 가입하신 건 맞잖아요가 뭐 그냥 사실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뭐죠 허위 사실 말고 또 뭐 있죠? 뭐 진짜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하려고 해도 이거는 공익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거기 때문에 도저히 뭐 절대는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신다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또 제가 공단 이사장님께 이걸 질의하고 바로 뒤돌아서 나가는데 또 구청장님 만났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왜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셨냐. 그리고 지금 뉴라이트 공단 이사장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사실 역사 논쟁 관련한 계속 몇 번이나 제기돼 왔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빨리 입장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퇴출 안 시키시냐. 했는데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구청장님께서도. 뉴라이트 아니다. 네, 뉴라이트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주민들께서는 그 사람의 언론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뉴라이트라고 하면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다. 퇴출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좌우 관계없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구청장님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사장이 이야기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실제로 지금 이게 구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지금 길을 닫고 계속 직진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실 고민 되게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지금 구청과 혹은 공단과 진보당이 이렇게 이제 대립과 갈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고소한다는 부분에서도 저는 꼭 짚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진보당이 정치적으로 국회에서는 소수 당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당원이나 이런 이제 조직적 규모를 봤을 때는 소수적이라고 할 만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다못해 여기 뭐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언론사보다는 훨씬 큰 조직이고 여기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거는 이제 당에도 관련된 법률론도 있을 거고 변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눈앞에 보이는 걸로는 작은 조직 같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오판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오판을 하셔도 된다고 열심히 하십시오. 오판. 오판한 결과가 행정상 소송해가지고 현수막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오판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 돈을 예산으로 쓰지 마십시오. 근데 공단 이사장의 명예와 관련된 거니까 공단 이사장이 자기 개인 소송해야죠. 그러니까요. 공단 이사장이 본인 돈으로 하셔야지 이거 만약에 공단 예산으로 써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하는 거고 오판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개고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